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이번 주는 파주시의회 제19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9회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파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로 나눠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각 담당관 및 국장들의 업무 보고 및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보충 질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최근 비리로 얼룩진 파주시의 공직 기강에 대해 질의해 감사관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며 올해 역시 6월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들은 2018년 예산심사의 기초자료가 되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0일 본회의 뒤 7월 첫째 주에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6월 28일부터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고 3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제1차 정례회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또 하나 주목을 끈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는 그럼 현재 100% 다시 급되고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 지급이 됐나요? 일반 공무원도 이런 구속 상태가 되면은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인데 아무런 그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업무 탄압. 현재 이제 13명의 니아원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쫓아낸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이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게 노사 합의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사실이죠. 시하고 지금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초기 대응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또 유가족 측의 얘기에 의하면 과실비율 산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의 문제거든요. 80% 나와도 100% 줄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충분히.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뚜렷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적으로 이제 구했는데 자문에 의하면 이제 100%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이제 무조건 100%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각이 이제 2016년도 이제 3월 1일로다가 다 이제 매각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이 지금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수리비가 나가게 되면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3월 1일날 매각이 돼서 나갔는데 수리비가 이게 처음부터 수리가 나간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2016년도에 결산을 이거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나가기 이전 게 청구가 돼서 그러니까 나가기 이전 때 어떻게 1년이 넘어서 그 다음에 청구가 되는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 운영하는 등 사업장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직접 고용 내지는 그런 정규직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규직화 고용이 좀 되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 신임 이사장 임명,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로 남아있는 13명 미화원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합리적인 대책 마련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한국식 오카리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전 파주인 해피코리아 축제와 행사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식 오카리나를 개발했으며 세계적 연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준모 연주자와 파주 지역 한국식 오카리나 동호회 파주리나가 함께 독도에서 작지만 뜻깊은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독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1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12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식 오카리나 독도 공연은 참여자들의 독도 탐방이 끝난 뒤 펼쳐졌습니다. 53년 전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 최초로 점유권을 행사한 어부 고 최종덕 씨의 나라사랑 뜻을 기리고자 마련한 이번 공연은 파주리나의 뭉게구름 식전 공연 뒤 김준모 연주자의 홀로아리랑과 파도의 왈츠가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승선 시간이 촉박해 준비한 나머지 두 곡을 연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독도 갈매기 소리와 어우러져 감미롭게 흐르는 한국식 오카리나 소리는 듣는 이들을 감동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끝이 났습니다. 독도에 가서 오카리나 공연을 보니까 재밌고 신나고 또 노래 소리가 되게 아름다워서 기뻤어요. 항상 일본하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땅을 밟아보니까 진짜 영유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네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거다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애초롭게 봐줄 수 있고 마음속에 늘 그 독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힘들게 온 것만큼 하나의 그냥 보람도 느끼고 자신감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또 한번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해보고 싶어요. 1981년 10월 울릉군 울릉읍 도동산 63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독도 최초 주민이 된 고 최정덕 씨는 1987년 9월 태풍이 쓸고 간 집을 보수하려고 포항으로 나갔다가 쓰러져 64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독도가 내 나라 내 땅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척박한 환경을 견디며 독도를 무던히도 사랑했던 최종덕 씨의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또 다른 행사 소식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 동패중학교에서 인권의 날을 맞아 조금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권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학습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유로운 선택 활동을 마련해 인권을 즐겁게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인권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8개의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전까지는 항상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리기를 한다거나 글짓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수동적인 활동으로 인권의 날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마음으로 느끼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으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권 영화, 인권 토론, 역할극, 웹툰 만화 등 총 8개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연하시는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좋았고, 인권에 대해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서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권의 날 행사를 참여하면서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할극을 참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 인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싶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박선정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보편화되어 인권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막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적성면 가막산 까치봉 인근에서 하산 중 골절 추정의 통증을 호소하는 51세 여성 K씨를 파주소방서가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소방서는 사고 당일 하산 중 발생한 부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소방 헬기를 요청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전국 최장 현수교인 가막산 출렁다리는 작년 9월 완공 후 현재까지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는데요. 이에 따라 산악사고도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등산객이 많아진 만큼 안전사고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행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후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지난 18일 문산읍 소재 편의점 앞에서 길을 잃은 7세 아이의 부모를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찾아주었다고 파주경찰서가 밝혔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실종에 취약한 어린아이나 치매 노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고 보호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문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자는 등록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시민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임진강 평화누리길 탐방으로 시작된 행사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들의 임진강 보호를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파주시 운정2동이 지난 22일 운정행복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지진, 태풍, 교통사고 등과 같은 각종 재난 예방 및 사고 대처 요령 등의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파릇파릇 새싹 같은 아이들이 한나절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녀와 봤는데요. 그곳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사대 아동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한 1대 제가 지금 22명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교사대 아동 비율이 줄었으면 좋겠다. 저희 반 한일반 부모님들이 되게 믿어주세요. 저희 반은. 그래서 막 제가 만약에 무슨 일로 전화를 드리면 더 다른 친구랑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막 그 아이는 안 다쳤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힘드신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힘내시라고 해주시는 분 보면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하도 이슈되는 것들이 많아서 믿지 못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마음을 여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저도 고맙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시점으로 보지 마시고 똑같은 엄마 또 교사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는 거를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동학대 사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요. 근데 모든 교사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교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아이들한테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일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직원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 방법들 그렇게 모색할 때가 제일 힘들고요. 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요구들 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가장 어려운 거는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존재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보육료가 현실화가 안 되니까 원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누리과정은 해결이 잘 됐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이 조립에 이제 문제가 되는 보육료가 현실화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고 국가가 얘기하는 이제 국공립 문제가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 정말 힘든데 새로이 짓는 그 비용을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더 그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약해서 가는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우리 부모들도 기대하고 우리 원장님들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몇몇 교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많은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신뢰하기 위해선 부모님들과의 잦은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약 2년간 운항을 중단했던 황포도배를 6월 30일부터 재운항합니다. 1회 운항 시간은 약 45분이며 하루 총 9번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용료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이나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DMG 관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가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급 대수를 21대로 확정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를 파주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 콜센터 및 파주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학예방학 중 파주시 자매도시인 일본 사세보시 중학생 청소년들과 1:1 상호 가정 홈스테이를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총무과 교류협력팀으로 문의 및 파주시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독자 한 분으로부터 응원의 댓글을 받았는데요. 격려의 말씀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9회 주간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